질문하세요. (347) 33? 이거는 조금 아까운데? 그러니까 복소수 Z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Z를 이미 A 플러스 BI라고 잡아주면 되잖아. 잡고 들어갔어? 그럼 Z제곱을 한 게 뭐가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가 2 플러스 UI까지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고 AB의 값이 3인 상태가 돼. 됐어? 이제 뭐 정리하면 되는데 넘겨가지고 계산해주고 여기까지 왔어. 가볼게. B는 그러면 A분의 3이 되겠고 B에다 넣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9는 2가 되겠고 양변 A제곱 곱해주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9는 0까지 맞거든. 했을 때 연산만 좀만 빨리 해볼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궁금한 게 Z 곱하기 Z의 켤레니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빼기 BI를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궁금해 하는 거고 됐니? 저 상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고 A제곱 B제곱이 9라고 했을 때 약간의 치환을 해주면 결국은 A 빼기 B가 2일 때 AB가 9고 그때 우리는 A 플러스 B를 궁금해 하는 거거든.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건 괜찮겠죠, 이렇게. 답지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 3, 4, 7일까? 또. 아, 두 개랑. 하나야? 두 개랑 3, 4, 7 어땠어? 아빠 넘겨. 3, 4, 7 이거 한 번에만 했어? 진짜? 오, 이거 어려워.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필기량 좀 있고요. 필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유형의 개수가 조금 많습니다.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프린트 준 거야. 그렇게 잡아준 거야.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디다 써도 상관은 없어. 자, 2차 방정식은 이런 꼴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x제곱의 개수가 a이면서 x의 차수가 2인 친구의 꼴을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수치로 따지자면은 나는 50%를 넘는다고 판단을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2차 방정식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막 뭐 삼각형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야. 좀 새롭게 갑자기 등장을 해. 근데 쌤이 고등학교 3학년 고3들한테도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이거야. 지금 내가 써주는 이 소스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외우고 판단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 뿐이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1번 근해 공식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때 짝수 공식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까지. 서현이 어제 봤지? 어제 생각보다 외우는 거 오래 걸리는 거. 다 그래. 너뿐만이 아니라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 오래 걸린다고. 근데 그 시간을 안 쓰는 게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근해 공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D라고 보통 사용을 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씁니다. 얘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면 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친구는 재밌는 것이 결국은 얘거든. 그러니까 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4분의 D라고 표기도 가능하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비교를 해주셔도 같은 결과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다시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한 번 더 쓸게. 이름,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지현이는 지금 3학년 1학기 거 부분을 이제 해야 될 때 재밌는 거는 여기를 먼저 들어갔을 때 이걸 3학년 1학기 거에 다 적용해도 상관이 없어. 원래 옛날엔 교육과정이었거든. 근데 지금 빠졌어.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가지고 놀 정도가 돼주면 너무 좋고,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타라고 합니다. A와 B가 아니라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이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A분의 C.
미리 설명을 좀 해보면 이 근과계수의 관계 파트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가지고 가시면 되고,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a 괄호 x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 그리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 달달달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흔히들 착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들 생각을 해. 근데 문제를 풀려면은 얘가 외워줘야 돼. 근데 자기는 외우진 않았어. 근데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외우고 보는 게 아니라 보고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면 못 풀지.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어떤 학원이어도 학생들이 그렇게들 공부를 해오니까 해온 결과물은 좋아. 왜? 제대로 보고 해왔거든. 근데 일단 이게 외워지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내가 그거는 다 덧대서 보여줄 거니까 바로 시작을 할 뿐이에요. 자, 봅시다. 자, 뭐래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4개 중에 관련된 문제로 진입을 할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지. 이 친구 먼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 빼기 4는 12 빼기 x. 연산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해주니까 마이너스 11x 12 날라가면 빼기 4는 0까지. 인수분해 들어갑시다. 3일 4일 마이너스였다가 그럼 정리하면은 3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는 0이 되겠고, 만족하는 x는 4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다고 합니다. 방금이랑 똑같이 접근하면 돼요. 뭐해? 인수분해 하자.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뭘로 진입을 해? 아까 썼던 1번 지금 지워줬지만 근해 공식으로 진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근해 공식을 제대로,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준을 잡아줄게. 근해 공식이 뭐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 먹고서 양치질 할 거 아니야. 양치질 할 때 자기 전에 거울을 딱 보고서 그때 한 번만 생각해줘봐. 그때 그 거울을 보고서 근해 공식이랑 짝수 공식을 말로 할 수 있으면 돼. 말이 나와야 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만약에 대답이 생각이 안 났잖아. 가방을 한번 열어야지.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래야지 늘지. 어떻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냐 갑자기. 물론 이제
생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도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치고 들어와 줘야 되고, 두 개 다 들어가 볼게요. 공식 한 번 더 쓸게. 2a분의 마이너스 b. 근데 나는 외웠다. 쓰지 마. 이거 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응? 외웠는데 뭘 써? 가 되겠고, 여기 위에 있는 개수에서 a가 1, b가 2, c가 3이니까 그대로 덧대주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12까지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 근데 지난 시간 숙제에 무엇이 있었냐면 맨 마지막에 전 유형 음수의 제곱근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쌩까고 뒤쪽에 i를 붙여라. 그럼 다시 루트 8은 무엇이다? 2루트 2다. 2를 찢어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정답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2니까 더해주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선생님 그거 넘기면 예제 정리해놨어. 그거 말고 새거 줬잖아. 프린트 그거 넘겨봐. 다 해놨구만. 편하게 하라고 했었던데. 편한 데다가 해. 거기다 적어도 괜찮아. 433번은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절대값 보이죠? 자, 여기서 내가 뭘 꺼낼 거냐면은 어디 갔어? 작년도 수능 시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값입니다.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절대값이 등장을 했어요, 일단. 여기도 지금 절대값이 등장을 했죠. 보이죠? 보이는 줄 알았더니. 절대값이라고 하는 테마는 상당히 고난이도 테마 종류 중에 하나로서 수능 시험에 100% 출제가 돼요. 아니 꼴랑 2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할 게 없어. 문제는 어차피 30문제밖에 안 돼. 그 중에 2문제면 엄청난 거야. 왜냐면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고난이도 문제 나왔다는 것도 특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절대값이 나와주면은 우리는 절대값을 벗겨야 됩니다. 벗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3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중1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대답을 잘 해줘.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켰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을 벗겨서 3이라고 하는 규칙을. 근데 절대값 x 빼기 3은 그럼 뭘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그대로 써볼게. 절대값 아니 속이 아내가 쓰는 게 좋겠다. 아내가 0이 되는 지점으로 구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럼 절대값 아내가 0이 되는 기점이 몇이야 지금? x가 몇일 때 0이 돼?
x가 3일 때 0이 되잖아 분명히. 됐죠? 이제 구간을 나누는 거야. 구간을 나누자. 어떻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이게 어려워. 맘대로 우리가 막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드모는 일단 그대로 놓게. 그럼 x가 3보다 크면은 이 절대값 안에가 지금 양수가 돼요. 자, 결국은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궁금해하기 위해서고, x가 3보다 크면 양수야. 그럼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냥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하지만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 빼기 3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겨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진입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이고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라는 걸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런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만 됩니다. 쉬지 않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빼기 6이고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만족하는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만 가능합니다. 원래 거슬러지? 아 미안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아니라 3이 되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몇이에요? 그래서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구간 나누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고 어려워. 근데 공부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이거야. 여기라고 여기. 여기 지금 줄로 따지면 요 세 줄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절대값이 나오면은 절대값을 벗겨주고 벗기기 위해서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기점으로 나눠준다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몇 번 수업 뒤에 한 번 더 진행이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이번엔 많이 나왔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래. 방정식인데 근이 주어졌네요. 뭐 해주자? 뭐 해주자?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자. x자리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1 더하기 k 빼기 2k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정리하면은 k는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k가 2니까 원래식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가 여기까지 만족하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한 근이 1이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 2차 방정식 활용은 그냥 읽고 정리해줘요. 내가 여기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아까 소개해줬을 때 1번 테마가 뭐였냐면 근해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2번 테마가 이제 판별식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면
위 귀퉁이에 쓰세요. 한 번이라도 더 쓰셔요. 얘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면 중근을 갖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근데 수학은 항상 객관식이거든.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객관식이냐면, 문제 테마 자체가 뭐야? 문제 초입을 읽었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잖아. 그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적어줬던 거 생각해봐. 1번이 뭐야? 1번 근의 공식.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2번이 뭐야? 판별식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상황을 이용을 하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 여기 x의 개수 있으니까 x의 개수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그대로 0보다 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아, 쌤, 저 헷갈려서 0보다 작다고 썼어요. 뭐 어째서 저기 했어요. 이런 다 의미가 없는 게 다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산은 연산대로 따로야. 쌤, 저 이거 전개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럼 이건 다른 데서 케어를 해주셔야 돼. 한 번에 못해. 어차피 날라갈 거고. 그럼 4K가 11보다 크니까 다시 여기다 쓸게. K가 4분의 11보다 크게 됩니다. K가 4분의 1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점 몇보다 큰 거고요. 가장 작은 정수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재에서 푸는 모든 문제들은 진짜 그냥 계산하시오의 문제 제외하고는 한 문제짜리가 없어. 이것도 봐봐.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주고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얘가 어차피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가장 작은 정수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도출해내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문제인 듯이 문제를 푸니까 맨날 틀리고 힘들어하지.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천천히 다가가시고, 자, 지금부터 판별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차 방정식이 거의 유일하게 좀 한 번에 많이 나가는 단원이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3학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거의 50%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야. 마찬가지 뭐래? 여기부터 출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이나 근각계수의 관계나 뭐 아까 했던 2차 방정식의 작성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겠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근데 봤더니 뒤에를 봤더니 중근이래. 어떤 미친놈이 저기부터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근데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와서 판별식인 걸 떠올리자. 자, 판별식으로 갈게요. 짝수공식 안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중근이니까 0이다. 그럼 전개를 한 게 4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0이다. 4를 나눴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도 0이다. 인수분해 정리한 게 a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그래서 a가 1이다. 다시 a가 1이니까 1자리에 그대로 들어갔더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이다. 인수분해했더니 중근이 명확하게 보이죠?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 0이 되겠고,
얼마나 심플해. 하라는 대로만 딱 하자. 근데 해야 되는 요소는 외우고 하자야. 문제 뭐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근을 가지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고 세우면 되고, x의 개수가 b니까 3-2k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해할 게 뭐 있어? 읽으면은 내가 외운 것 중에 소스가 있는데. 전개한 게 4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9 빼기 4k제곱이 0보다 작다겠고 없어졌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k는 4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또 작은 정수네. k는 1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계속 반복 숙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릴 이야기가 뭐 따로 소개할 게 없어서 그냥 풀기만 하는 것 뿐이야. 다시 이번에 a가 1보다 클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래요. 이것도 짝수공식 안 쓰고 들어가 볼게요. x의 개수 b가 마이너스 2a니까 얘 제곱 마이너스 4 이 친구가 어떤지 궁금해하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정리 좀 할까요? 그랬더니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빼기 12a 플러스 4, 3, 12 날라받겠고, 그럼 마이너스 12a 더하기 12가 어떤지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궁금하다고. 언제? a는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사실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는 이거거든.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해주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야, 사실은. 근데 못할 가능성도 좀 있기도 하고, 못해도 뭐 어때? a가 1보다 크대. 넣어봐. a에다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뭐를 넣어봐라 어떤지. 무조건 음수밖에 안 나오지. 상관없이 정리가 된다는 거. 다시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죠. 얘 제곱 마이너스 4 얘 친구가 허근이니까 0보다 작으면 된다. 전개했더니 4c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0보다 작다고. 그럼 넘어가면은 정리까지 한 거 쓸게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이렇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상의 공부부터는 참여도에 따라 달라. 지금 일단은 a제곱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거라며. 응? 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 쌤 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허근을 이용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질문 먼저 해볼게. 461번 몰라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질문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 예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 거잖아. 문제에서. 그럼 허근을 읽었을 때 뭐를 할지 몰라? 허근이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요. 근데 왜 안 했어? 그럼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냥 그 반복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쌤 그러면은 쌤 저는 여기까지 해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는 게 왔다. 근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시간을 더 쓰면은 얘기가 달라져. 왜냐? 그럼 이제 난 설명할 수 있어. 아, 뭐냐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B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면은 일단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데 여기서 빗변 쪽이 더 크면은 둔각삼각형이 돼.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게 가능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혹 누구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잖아. 한 번쯤은 전교 꼴찌에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앞에부터 중1 거부터 차곡차곡 해서 근데 그 친구가 트러블이 없었을까? 당연히 아니야. 근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봐봐. 어쨌건 정답이 저 5개 중에 구해내는 거고 우리가 도출해낸 정답은 이거잖아. 물론 답지도 있어. 근데 이걸 못 푸는 이유가 뭐야?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가 보자. 정삼각형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숫자가 들어가면 어때? 3, 3, 3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만족을 할 수가 있겠어? 3제곱, 3제곱, 3제곱인데? 당연히 말이 안 돼, 그지? 예각삼각형이래, 이번에는. 이것도 예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를 10으로 적을게. 그래도 얘 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잼이네. 77, 49, 77, 49 여기 100 되네. 이거는 되네. 되잖아. 그럼 조금 더 좁혀볼까? 7, 7, 3이야. 그럼 여기 7, 7, 49 돼? 안 되잖아. 해봐. 어때? 결국 남는 거는 아까 정답이었던 3번밖에 안 돼. 그럼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둔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좀 그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걸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기 부분이 안 되는 게 어딘지 좀 진단을 받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비유도 많이 보여주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우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냥 아파요. 팔이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팔꿈치 여기 쪽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프다. 근데 저녁에 괜찮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조금 더 다양해질 거 아니야. 자기가 해주는 만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감기가 걸려도 마찬가지야. 그냥 저 감기 걸렸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목은 어떻고 침상기가 어떻고 그렇다고 자기 몸 아픈 거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수학하고 있는데 질문을 뭘 461번 질문이요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질문하는 것도 어려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잘 봐요. 질문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바뀌냐면은 공부를 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은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거를 질문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그러면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문을 잘 못해. 왜? 어차피 공식은 지가 안 외웠거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고 앞에 예제를 보고서 한 번이라도 다시 해본 것도 없거든. 대부분이 이래. 그러니까 그것만 걷어내자는 거야. 우리의 작업은. 새로운 거 계속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시 어떻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려면은 잘 봐. 말이 좀 특이해. 얘는 0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분명히 중근이라고 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친구는 2차 방정식 테마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여기는 2차 식이란 말이야. 됐고 여기는 짝수 공식을 한번 쓸게요. 4분의 B입니다. B'이 X의 개수 B'제곱 마이너스 AC가
5 0이어야 되고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5는 0이 됩니다. 날라 받겠고 그럼 k가 마이너스 4가 만들어져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약간의 함정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함정이 발동하지 않는 문제인 것 뿐이야. 그것까지 얘기를 할게. 예제 공부 꼭 해야 돼, 전화. 2차식이라고 했잖아. 얘가 0이면 안 돼. 이거 한번 낚일 거야, 언젠가.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낚이면 좀 오래 갑니다. 조금 쉴게요.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끊어져요, 여기. 해봅시다.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 느낌들이 나와요. 봤더니 뭐래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그럼 이제 예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3번에서 이야기를 했던 근각계수의 관계 형태가 보이고 근각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을 a분의 c의 형태로 잡았고 즉 그리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 원래 알파 베타도 3분의 1인 상황이 되었네요. 이때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궁금해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9분의 1 빼기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5 답이 돼요. 원래 이상하다. 아이 잘못했어. 이게 3이야. 이상하더라. 다시 빨리 할게. 계산만. 3, 3은 9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27, 3분의 25가 됩니다. 정답만 바뀌어요. 그냥 연산 과정이니까 패스할게요. 집착하지 마. 연산이 어차피. 자, 이거 어렵습니다. 73번. 출제율도 높은 편인데 자, 문제를 봤더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내는 것부터 스타트하는 게 맞아. 근데 안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데 근해 공식은 쓰고 싶지가 않아. 귀찮거든. 그리고 봤더니 두근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해보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멀쩡한 놈이 아니네. 전개를 하자. 해봐야 돼. 내가 전개해볼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의 베타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 그럼 동류한끼리 또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바바바바바바. 정리해서 이거 끼워 넣으면 돼. 돼.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방법을 출제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야. 이 방법은 오래 걸리는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방법은 내가 실수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갑니다. 두근이 주어진 이 문제는 한 근이 알파고 나머지 한 근은 베타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은 베타라고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과정에서 한 근이 주어지면 뭐 하기로 했어요? 대입하기로 했죠. 한 근 알파를 대입을 했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이 0이고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빼기 3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 더 해볼게요.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3. 그리고 알파 제곱을 저 문제의 알파 자리에, 알파 제곱 자리에 베타 제곱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계산을 하면 까지 마이너스를 묶어서 정리를 해놨더니 여기까지. 여기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에 써져 있는 걸 전개해서 할 거야. 그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정확한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보여도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개를 했더니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정리까지 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알파 베타도 알고 있으니까 대입 계산해서 정리하면 끝. 다 망고할게요. 하트를 아끼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또 두근이 나왔네요. 뭐 해주면 됩니까? 두근의 비가 1대3이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3배인 3알파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어. 왜? 중상과정이거든.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두근의 합, 이제 두근이 나왔으니까 근각의 세관계 써야지 뭐.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의 m 더하기 1. 두근의 곱 3알파 제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4m까지. 그리고 10정리해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정리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윗줄 같은 경우는 좌변이 4알파는 마이너스 4m 빼기 4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m이라고 하는 값이 4알파 더하기 4여서 아래식인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m이었으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좌변으로 모두 다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31, 22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3알파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빼기 2는 0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2였다면 나머지 한 근이 6인 거고 만약에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였다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였던 거지. 근데 우리는 정수 m을 구해달라고 했고 요거 정리한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알파 값이 m이 정수가 나오려면은 알파도 정수여야 되겠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거 연산 부분 이쪽에 막 집착할 거 없어. 이거는 따로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나도 대충 날려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걸 가지고 저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1순위고, 저게 안 되면 이걸 연습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죠? 아직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꽤 길죠? 다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 나왔으니까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k,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2k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대로 10까지. 자, 이제 식 정리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게 우리가 나와져 있는 요 친구니까, 여기는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빼기 1은 1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패스할게요. 아주 지겹게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비중이 높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는 내내 했던 게 판별식과 근각계수의 관계 이 두 개밖에 없어, 사실상. 이름도 익숙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고, 여기도 두근두근하고 있고 여기도 두근두근하고 있으니까 총 이제 따라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번엔 이 친구의 두근이 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그대로 알파 베타를 곱한 친구가 a분의 c. 뭘 더해? 계산만 하면 되는데. 됐죠? 안 할게요. 다시. 아이고 지겨워라. 두근을 이렇게 해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그대로 a분의 c니까 3까지 이렇게 왔다. 근데 좀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여기부터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자, 네 번째 테마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적었던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보이죠? 나도 외워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당연히 외워서 하셔야 되고, 외워야 되는 테마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많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쌤, 저 이거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라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알아보고 뭐라고 했는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푸는 방법은 모른다. 그럼 그때 가르쳐주는 게 가능해. 푸는 방법만 가져가서 뭐하냐. 그리고 여기 테마의 핵심은 뭐였어? 다시 써볼게 한 번만.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a 괄호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가보자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0까지. 근데 나와 있는 것만 넣으면 돼.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6인 거잖아.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 3, 18은 0 끝. 몇 번 더. 자, 이번엔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리고 준호는 상수함을 잘못 봤다. 이번에 이번에 저기 겨울에 스키장을 많이 다니는데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랑 아는 선배랑 이제 잠깐 같이 갔다 왔어. 갔다 오는데 그 선배는 영어 강사야. 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둘 다 안 되는 건데 얘를 대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얘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독해라고 하는 게 잘 봐. 준호는 상수함을 잘못 봤대. 그럼 국어적인 표현, 국어나 영어에서 준호가 상수를 잘못 봤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상수함을 잘못. 그래, 준호가 상수함을 잘못 봤다는 뜻이야. 근데 수학은 달라. 준호가 상수함을 잘못 봤대. 무슨 뜻이야? 다른 건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근데 대화를 하는데 차에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고장난 걸 알고 있는데 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그럼 돼요?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이거 안 된다고 왜 딴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대표적인 거잖아. 웃기더라고. 나도 이제 그냥 사고방식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자 다시 보래.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2차 방정 2차인 뭐 이런 식의 친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저는요? 너는 원래부터 1이었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야?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대로 알았을 때 마이너스 5와 3을 알고 있으니까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15가 a분의 c라. 요것도 하나 컴퓨터할 거 있습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얘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i와 1 플러스 루트 3i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준호는 상수함을 잘못 봤다고 했고 그러니까 x의 개수를 제대로 봤으므로 두근의 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근을 합했더니 2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겠고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0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94번 유형 여기는 제외할게. 그냥 완전히 19번 유형은 다 빼. 그냥 별로 쓰잘데기 없어서.
자, 97번 별표 치시고요. 선생님 이번에 가져가 봅시다. 이거 알겠죠? 도민도 마찬가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응? 기억하고 있어? 물어보기.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두근이 나왔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작업이 더 있다. 한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F의 알파는 0이고 F의 베타도 0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니? fx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이때 얘의 두근을 지금부터 구하래. 자, 제 1원칙 갑니다. 외워야 되는 건 이 대목이야. 이 F 안에가 뭔가 엄청 많네. 2x 더하기 1을 t로 바꿔줍니다. 이 바꿔주는 걸 우리는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ft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눈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은 뭐면 될까? t가 뭐면은 얘가 딱 성립을 할까? 여기저기 빨리빨리 찾아봐. ft가 0이래. 만족하는 t는 뭘까? 뭐여야지 이 식이 딱 성립을 할까? 응? 다시 얘가 뭐여야 될까? 니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미. 뭐야? 0. 얘가 0이면 돼? 어? 얘가 뭐여야 될까? 내가 가린 얘가. 여기 있잖아. 얘 아니야? 가렸던 친구들? 그러니까 얘가 뭐면 돼? 얘가 알파나 베타면 돼. 그러니까 t가 알파거나 t가 베타면 된다. 저 그대로 가만히 있었잖아 쟤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t의 값이야? 원래부터 t는 있었던 놈이야? 우리는 무슨 값이 궁금한데 그러면? 얘의 두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무슨 값이 궁금해? 아니 t는 우리끼리 약속한 거 아니야. 이 2x 플러스 1을 t로 바꾸자고. 그죠?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친구는 알파랑 베타면 돼. 어쩌나 얘가 알파면 되는 거잖아. 얘가 베타면 되는 거잖아.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t의 값이었냐? 그럼 무슨 값인데? 알파. x 값이야. x 값. 근데 t가 뭐면 된대. 그럼 여기 있는 t 얘가 알파면 되는 거잖아. 얘가. 즉 t가 2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가 알파면 되고 다시 2x 더하기 1이 얘가 베타면 된다. 그럼 2x가 그래서 알파 빼기 1이면 되고 2x는 그래서 베타 빼기 1이면 된다고.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 빼기 1이면 되고 여기에 x는 2분의 베타 빼기 1이면 된다고.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실제로 넣어봐야 돼. 저 x자리에다가. 난 안 넣어줘요. 넣어봐야 됩니다. 근데 원하는 건 두근의 합이니까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왜? 4죠. 써있잖아. 찾으면 돼. 싹빼기 계산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97번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마지막 501번. 봐봐, 내가 어느 정도 좀 서두른 감은 있어도 내가 막 빠르게 뭐 좀 뭐 연산하다가 커트한 부분은 있기는 해도 막 진짜 막 누가 뒷쫓아오는 것처럼 막 급하게 한 건 아니야. 설명할 건 다 하고 진행을 해도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그 양보다도 확실히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야.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 근데 결국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 아닌 중상 과정 때문일 것이고.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3i랍니다. 이때 나머지 한근은 이 친구의 켤레근이 됩니다. 자, 그럼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줘? 근각의 세각에 지겹다. 또 해줘. AB는 마이너스 AB는 두 근의 합 4. A 빼기 B는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합차공식이죠. 4 빼기 9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10 다시 정리해보면 AB가 마이너스 4, A 빼기 B는 13이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A 빼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면은 A제곱 B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고, 여기 169 마이너스 8하면 되니까 정답은 161 나와집니다.